안녕하세요, 망치쾅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원주택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외장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재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물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 외장재의 선택이 건물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골조가 사람의 몸에 비유된다면 건축 외장재는 옷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비와 바람, 자외선, 그리고 냉기로부터 얼마나 건축물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미관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건물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지 등을 따져서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외장재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입니다. 벽돌은 과거 빌라 등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한 이후 한동안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 단독주택 외장재나 내부 인테리어용으로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된 만큼 크게 유행도 타지 않고 내구성과 내화성이 뛰어나 외장재로 오랜 사랑을 받은 자재입니다. 종류가 다양하고 고풍스러운 디자인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벽돌 재질 자체가 견고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자재입니다. 좋은 만큼 가격은 비싼 편이죠. 색감이나 디자인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처마가 없는 집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흘러내리는 빗물이 벽돌 틈을 통해서 내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처마가 없거나 외부로 물이 탈 염려가 있는 그런 구조의 주택들은 벽돌의 사용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도 고벽돌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했죠. 벽돌은 유행을 타지 않고 견고하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벽돌이라는 재료 자체가 보수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또한 외벽에 유지 보수가 필요한 다른 외장재에 비해 유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 벽돌의 최대 장점입니다. 벽돌의 또 다른 장점으로 내열 성능과 추결 성능을 뽑을 수 있는데요.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하다고 제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반대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벽돌의 최대 단점으로는 지진에 아주 약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외장재로는 벽돌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포항 지진 때 대학교 건물의 벽돌이 떨어진 걸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벽돌은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집안이 흔들리면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벽돌집 아래에 있다가는 머리에 벽돌을 맞을 수 있다는 거 또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벽돌의 또 다른 단점은 외장을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쌓은 벽돌을 교체한다는 건 거의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벽돌을 싸실 때에는 아주 신중하게 벽돌의 디자인과 색깔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공사비 절감을 하기 위해 파벽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파벽돌은 외장재로 쓰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하부 쪽에 벽돌을 쌓는 경우도 있는데요. 벽돌의 두께 때문에 하부 쪽의 벽의 두께가 상부 쪽보다 더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꼭 프레싱 처리를 이렇게 해줘서 이 빗물이 내부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간혹 임시 방편으로 실리콘을 사용해서 막아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빗물이 내부 쪽으로 타고 들어갈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시멘트 사이딩입니다. 저렴한 자재를 찾으신다면 시멘트 사이딩이죠. 시멘트를 목재 질감과 무늬를 가진 판자 형태로 압축하여 만든 것인데요. 시공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바람이나 햇빛, 온도 등 외부 환경에 따른 자재 변형이 적고 수명이 30년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시멘트 사이딩을 시공할 때는 이 벽체에서 이렇게 조금 공간층을 두어서 시공을 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레인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을 두고 시멘트 사이딩을 설치를 한다면 시멘트 사이딩의 외장재로서의 성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저렴하다는 거, 단점으로는 저렴해 보인다는 겁니다. 건물의 측면이나 후면은 잘 보이지 않는 곳이죠. 이런 곳을 시멘트 사이딩으로 구성을 한다면 건축비를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멘트 사이딩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은 전혀 저렴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재 사이딩 외장재입니다. 예전에는 아주 많이 사용된 자재였는데요. 최근에는 사용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자재입니다. 아무래도 관리가 쉽지가 않죠. 오일 스테인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외장재에 오일 스테인을 칠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종종 외장재로 나무를 사용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나무 사이딩도 레인 스크린을 이용해서 공간층을 두어 시공을 한다면 목재 사이딩의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있습니다. 건물의 외장재로 목재 사이딩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목재 사이딩의 색감과 느낌이 건물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 목재가 주는 고즈넉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은 다른 외장재들은 따라오기가 힘들지요. 굳이 외장재로 이 목재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가급적이면 비나 햇빛을 덜 받는 곳에, 그리고 내가 주기적으로 오일스텐을 칠해줄 여력이 된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목재 사이딩을 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곳은 오일스텐을 조만간 칠해줘야 될 듯 싶어요. 참 외부에 이 나무를 쓰는 게 이런 점이 참 불편합니다. 다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점. 벌써 나무의 색깔이 상당히 많이 바랬네요. 이 외장에 이렇게 붙인 나무도 위에 부분은 괜찮은데 밑에 쪽은 좀 이 습을 많이 먹어서 약간 시커먼 게 색이 많이 변했습니다. 외장재로 쓰면 별로 안 좋은 라치아판. 나무 사이딩은 원목 그대로를 사용하는 만큼 친환경 자재입니다. 나무 특유의 향과 문양 등으로 전원의 자연 환경에 가장 조화로운 외장재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외장재에 비해 온도 변화와 습기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해 관리와 유지 보수에 특히나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자재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자신이 없는 분이시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외부에 쓰는 나무인 삽목 사이딩을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 공간은 비를 맞지 않는 외부의 외부 날씨에 대한 영향을 거의 덜 받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지붕이 있죠. 외부여도 이렇게 외장재를 이런 나무를 써도 아직도 멀쩡합니다. 햇빛도 덜 받고 비도 거의 맞지 않다 보니까 외장재 나무를 써도 아직까지 이렇게 상태가 멀쩡하죠. 천정이 있어서 외기에 그렇게 쉽게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이 나무들이 그대로 살아있죠. 햇빛을 받는 곳과 이렇게 햇빛이나 빗물을 전혀 받지 않는 곳에 나무의 상태는 이렇게 천지 차이입니다.